자, 지금부터 볼게요. 수험생은요, 무조건 몇 학기 제도야? 다 학기야. 들어봤어요? 아, 어. 그래서 내가 알려주잖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다 학기예요, 다 학기.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걸 잘 기억하자. 나는 지금부터 4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4학기는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수능까지야.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무한 반복이야. 그냥 복습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돼요. 이때는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자, 지금 우리가 몇 학기야? 그러면 1학기야. 내가 그때 가야고등학교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중간고사 끝나고 가야고등학교에 내가 갔었는데, 너네 결과가 언제야? 막 이랬더니 애들이 막, 언제요, 언제요? 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 결과학은 기말고사 마지막 날부터예요. 너네 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공부 제대로 해? 안 하잖아. 근데 너네는 맨날 공부 언제부터 할 거야? 그러면 겨울방학 때부터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나면 학교에 나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1학기라고 봐야 돼.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자, 1학기는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그 전까지야. 그때 뭐 해야 돼? 아까 내가 기출문제는 분석해야 된다 그랬지. 어떤 문제가 나와? 아까 봐. 등차 수열에 한 문제가 나온 거야. 걔는 2차함수 문제가 나온 거야. 2차함수 문제가 나온 거야. 이런 걸 분석하려면 내가 개념을 알아야 분석이 돼. 개념을 모르면 그냥 주구장창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구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알고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실전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그냥 배웠지 공식으로. 그런데 수능에서는 걔가 뭘로 나타나는 거야? 2차함수 문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실전 개념을 우리가 3월 학력평가 전에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완성을 하고 사실은 이 전까지는 수능 특강이 다 안 풀려 있어도 좋아. 수능 특강 시작 안 해도 좋아. 대신에 개념을 잡으세요. 알겠죠? 개념을 잡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 3월 학력평가 점수가 끝까지 간다.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난 똑같았어. 나는 진짜 우리 아빠 너무 미웠는데 내가 3월 학력평가 치고 와서 시험 잘 못 쳐갖고 아빠 시험 잘 못 쳤는데 막 했더니 너는 딱 그만큼이야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 경상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딱 뭐랬냐면 얘는 딱 이대 가면 딱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 아빠한테 뽀뽀해야지. 이대 안 가야지. 결론은 이대만 붙었어. 다 떨어지고. 와, 진짜.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 어쨌든, 자, 3학년 평가 성적이 왜 끝까지 가나라고 했냐면,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그치. 근데, 통계적으로 20% 정도가 바뀌어요. 20%가 성적이 올라오는데, 자, 우리는, 자, 두 개 생각하자. 내가 그 20% 안에 들거나,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그치. 그런데 3월 학력평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3월 학력평가 못 쳤어? 전혀 문제 없어. 어떤 학원에서도 3월 학력평가 점수 가져오라는 학원 없어. 재수한다 해도. 뭐가 좋으라 그래? 육구 수능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첫 번째 시험을 잘 쳐야 우리가 약간 원동력이 생기잖아. 사람이 기분이. 그래서 3월 학력평가를 잘 치라고 하는 거고 3월 학력평가를 잘 치려면 사실은 뭐 공부해야 돼? 작년, 재작년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 평가원 문제 아니잖아. 이 서울교육청이죠. 맞아요? 서울교육청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기초 개념을 정리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학 때 뭐 하라고? 아까 우리 설날에 뭐 하자? 중학교형이랑 공부해.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공부 기초 개념 쌓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출 분석하고 자, 3월 학력평가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시간이 없어요. 특히 재학생들. 그래서 3월에서부터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선 뭐가 끝나야 돼? 수능 특강. 근데 수능 특강이 3번이잖아. 근데 3번인데 이때는 얘들아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그러면 수능 특강은 굳이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꼭 그러잖아. 수원하고 투투하고 해야 될 것 같지. 아니야. 매일매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수학 공부를 3시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1시간씩 나눠서 해. 근데 나는 만약에 확률과 통계 선택이다. 그럼 수학원을 1시간, 수학투는 1시간 반, 확률과 통계는 30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난 미적분 선택이야. 3시간 갖고 택도 없어요. 미안해. 근데 1대 2대 2여야 돼.
수원, 수투, 미적분이면. 그렇게 시간을 딱 해놓고, 왜냐면 수능 특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투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확률과 통계는 1대 1.5대 0.5야. 그런데 수원, 수투, 미적은 1대 2대 2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6월 모의평가를 치는데 6월 모의평가 이전에는 반드시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준비 다 해서 기출 분석 끝나고 수능 특강까지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버겁지.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못해도 좋아요. 6월 모의평가 그거 뭐라 그래? 범위까지만 풀어줘요. 근데 수완수투는 뭐야? 전체 범위니까 무조건 수완수투는 끝내고 가요. 그래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6월 모의평가를 치면 내가 왜 그 뒤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이제 재학생이잖아. 6월 모의평가 치면 선생님들이랑 뭐해? 끌려가야 되거든. 상담하거든. 상담하고 오면 그날은 공부가 돼 안 돼. 다음날 공부가 돼 안 돼. 왜? 다른 친구도 상담하고 오거든. 네, 그거 갖고 고민해. 바뀌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사람이 멘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자, 6월 모의평가를 좀 잘 치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 공부해야겠다. 잘 안 들려. 근데 6월 모의평가를 진짜 좀 잘 못 치는 애들은 어떠냐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 얼굴 떠오르고 아빠 얼굴 떠오르고 나 대학 어디 가지부터 시작해서 막 슬프고 막 오늘 한 바퀴만 돌자 하다가 다음날 친구 와서 나도 한 바퀴 돌아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그냥 흘러가거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가 되게 그거가 중요한 거야. 6월 모의평가 잘 치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6월 모의평가 딱 치고 나면 뭐가 나오게? 수능 완성이 바로 거야. 수능 완성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유형이 있고 뒤에 뭐야?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 실전 모의고사가 다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앞에 있는 유형을 어디까지는 끝내야 돼? 부모 전까지는 끝내야 돼. 알겠니?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우리 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되게 짧아. 요즘 2, 3주밖에 안 되거든. 너네 절대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날부터 방학인 거야. 그렇게 잡고 적어도 4주를 내가 확보를 해야 돼. 4주를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내가 수능 완성 못했던 거 다 하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 있잖아. 빵꾸 났던 것들. 6월 모의평가 치고 나면 빵꾸 났던 게 보여. 빵꾸 났던 거를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 우리가 자습을 할 때는 내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너네가 밤에 공부가 잘 되니? 그치? 나도 그래. 나도 새벽 막 2시, 3시까지 공부하거든. 안 할 것 같아? 너네는 세 과목만 하면 되잖아. 난 네 과목 해야 되잖아. 5과목 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애들 맨날 그래. 엄마는 왜 하루 종일 문제만 풀어요? 문제 안 풀고 뭐 하겠니? 앉아서 맨날 문제만 풀어, 나도. 아까 오는 길에도 기차에서 계속 문제만 풀어.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저 나이 든 여자는 왜 문제를 풀고 있을까? 막 이러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수능은 언제 쳐요? 낮에 쳐. 밤에 안 쳐. 너네의 집중력을 고려하지 않아요. 낮에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국어 영역 시험 치는 시간에 국어 공부 하세요.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건 방학 때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뇌가 신체 일부잖아. 근데 내가 남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 처음부터 잘했니 너네? 지금도 못해? 지금 잘해? 자, 봐. 쉬는 시간마다 나가잖아. 그치? 잘하려고. 왜 쉬는 시간마다 영어 듣기를 안 해? 똑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뇌를 깨워줘야 돼. 그래야 수능 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우리 못하지.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고 이 여름방학 때 그게 딱 잡혀 있으면 이 이후로는 학교에서 다 뭐해? 자습이란 말이야. 거의 자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계획 세울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매 모든 과목 공부를 다 할 수 있어. 나 수학만 하라는 얘기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내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봤는데 수학에 올인했던 친구들이 있거든. 자기 과탐 원래 잘한대.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대. 또 재수해. 과탐을 너무 못 쳤더라고. 진짜 되게 억울하게 또 황당한 이런 애들도 있어. 내가 그렇게 우리 반 애들한테 한국사 공부하라고 그러거든.
한국사 뭐 며칠만 하면 된대. 끝까지 안 해. 한국사 기준 못 맞춰서 대학 못 가는 애들도 있어. 진짜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능 완성을 9월 모의평가 전에 끝내야 돼. 그러면 9월 모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우리 다 뭐하지? 또 상담하는 거지. 그치? 이제 마무리 상담. 그치?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계속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반복이야, 반복. 무한 반복이라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내가 너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연습이 되게 현저하게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나는 애들한테 실무를 이렇게 막 빨리 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왜? 개념이 중요하거든. 근데 너는 우리 예쁜 친구들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자주 하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 아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똑같이 수능처럼 쳐. 똑같이 수능처럼 쳐. 그렇게 해서 내가 앉아있는 연습, 그리고 집중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게 어렵다더라 이게 쉽다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럼 난 쉬운 거 안 할래 막 이러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거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와서 망해 애들이.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와서 망해. 중간으로 나오면 중간으로 나와서 망해. 애들이 다 그래. 왜냐하면 이건 다 멘탈 싸움이야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엄청 쉬운 거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엄청 어려운 거 해보고 여기는 중간치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풀어도 돼. 대신에 틀려도 괜찮아. 그렇다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막 진짜 거지 같은 문제들 많잖아. 풀어보면. 근데 그거를 다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제 수능이 안 나와. 사실은. 근데 왜 해보라고 하냐면 멘탈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떠냐면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약간 이렇게 부처님처럼 평온하게 집중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불안한 친구들은 어때요? 쉽게 나오면 어떻게 하잖아. 근데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나 뭐 놓친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 망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쳐봐요. 알겠죠? 그래서 9월 이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쳐보는 거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장에서 가장 평온하게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 그 전에 이거는 그냥 수능형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할게. 6월 모의평가 때 도시락 싸가세요. 학교에서 그거 먹나? 급식 먹지. 6월 모의평가 날에는 도시락 싸가도 돼. 선생님들 아무도 뭐라 안 해. 왜? 실전처럼 하세요. 수능 날 급식실 가서 안 먹거든? 도시락 싸가고 대신에 나 원래 막 소심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애들 왜 마지막에 뭐 먹지? 뭐 청심한 이런 거 먹거든? 근데 이거를 9월 달에 해보려고 하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먹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고 수능 날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긴박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는 무조건 수능이라 생각하고 수능처럼 준비해서 가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고 이때 재수생들도 학교에 와서 같이 시험을 치거든? 알고 있죠? 같이 시험 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딸벌해.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치르듯이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연습 한번 하고 9월 모의평가 때 한번 연습하고 수능장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고를 때 얘들아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풀지 말고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나 거짓말 안 하고 3회 독은해야 돼요. 근데 기출 분석 막 10회 독 이런 건 의미 없어 사실은. 기출은 그냥 분석만 하면 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3회 독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막 다 꼼꼼하게 3회 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풀 때 풀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다가 포기하지 말기. 제발. 자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 뭐 이 단원별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단원을 잘하고 저 친구는 저 단원을 잘하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단어를 내가 잘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쭉 가야 돼. 쭉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해 안 되잖아. 그럼 나한테 만나 물어보는 게 뭐야?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얼마나 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너네 수험생이야. 못 붙들고 있어. 그지? 패스해. 패스하고 다 풀어 끝까지. 내가 오늘 풀어야 될 분량을.
그리고 다시 높은 거 한 번 봐.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해설지 봐. 또는 해설관이 보세요. 대신에 그냥 보지 말고 저 강사가 왜 저렇게 풀지를 생각해야 되고 나랑 뭐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표시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죠? 여기에 있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만든다? 그럼 서울대 가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서 내 빵꾸가 뭔지를 봐. 그리고 2회도 갈 때 빵꾸 위주로 보는 거야. 3회도 갈 때 빵꾸가 줄겠지. 그럼 그 나머지를 봐. 그렇게 해서 수능 전까지 9월 이후에는 얘네들 빵꾸 난 것들 있지. 걔네들만 반복해서 보는 거야. 안 되면 외워야지 어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래서 거기다 문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연습장에 푸세요. 무조건 연습장에 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는 뭐만 있어야 돼? 내가 몇 개 틀렸는지만 있어야 돼. 내가 몇 번, 3회독 할 때 틀린 게 3번이다. 그러면 걔는 내가 되게 힘든 문제인 거야. 그럼 수능 전날 뭐만 푸면 돼? 걔네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답노트 따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봤자 문제 그렇게 많지 않잖아. 문제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답노트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6월, 9월 모의평가도 계속 반복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 문제 나오면 내가 왜 연습장에 풀으라고 하냐면 그래프 문제 무조건 그려요. 내가 연습장에 직접.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내가 느낄 수 있어. 아까 직선을 그렸잖아. 직선을 그려야 이게 1대 1대 루트가 어떻게 그려진지 느껴져.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래프 위에다가 만만 색칠해봐. 빵꾸만 나지 종이에. 그지? 그리고 또 지운다? 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그리세요. 특히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지만 느끼고 그려봐야지만 대칭성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수함수랑 로그함수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을 잘하면 지수로고도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배수관계 비교하는 문제들 있죠. 걔네들이 다 사실은 잘 보면 뭐냐면 오목이랑 볼록에 대한 얘기거든. 그치? 그리고 대칭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려봐야 아 여기서 느슨하게 올라가는구나.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 4학기 제도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수능 날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6월과 9월 사이에 방학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요거는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과목별 공부법 이거는 뭐 내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원은 계산 실수 무조건 줄여야 돼. 왜? 98점짜리고 어쩔 거야. 그치? 98점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98점, 97점, 97점인데 로그 틀린 친구들이 있어. 생각보다 로그가 실전에서 생각이 다 안 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계산 실수가 잦은 친구들이 있어.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해? 내가 자주 틀리는 계산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틀리는 게 역연산에서 많이 틀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내가 계산 실수했잖아. 좀 틀렸지. 그럼 어떻게 해? 욕하고 또 틀렸네 이러지 말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에 내가 대충 풀다가도 정신을 차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거 기억하고 뭐 이차함수와 거듭제곱근이 4점짜리 문제로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등차수열의 합의 관계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도형의 특징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수열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절대값이랑 나오거나 아니면 나머지 다 뭐야? 엉덩이 싸움이잖아. 그것도 기억하고 자 네모난, 세모난, 네모난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네모난이잖아. 근데 두 개는 이미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지수 계산, 로그 계산. 그러고 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개잖아. 뭐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 삼각함수에서 몇 문항 나와요? 세 문항 나와요. 세 문항 나오는데 하나는 또 옛다 하고 주지. 뭐야? 삼각함수 정의 물어보는 거? 그건 옛다야. 그럼 결국 삼각함수에서도 4점짜리 문항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뭐야? 그래프 문제. 그것도 뭐에 대한 얘기지? 다 대칭성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 주기 최대 최소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뭐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에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2분의 파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지.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y값이 똑같은 게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또 어떻게 돼?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럼 걔가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또 대칭성이 생기지. 걔네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주기만 구하지 마시고 주기의 반, 주기의 반의 반, 이 네 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기의 반, 주기의 반의 반이야. 봐. 기본적으로 원래 주기가 2파이였으면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아예 직사각형으로 칸 몇 개로 나눠서 그려. 8개로 나눠서 그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만 중요해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중간값. 그래서 직사각형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한 주기 내에서는 사인 함수는 대칭축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생기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그럼 내 코사인 함수는 어때요? 파이에서만 생기지. 대신에 어디서 또 생겨? 주기에서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걔네들 가지고 방정식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거리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근데 최근에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탄젠트 함수 그래프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점대칭.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이제 수능이잖아. 원점대칭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죠? 점대칭이에요. 왜? 탄젠트 함수도 평행이동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원점을 평행이동시켜서 걔를 딱 정해놓고 탄젠트 함수는 주기의 반만 알면 되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반반 나눠서 그린 다음에 옮겨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 기억하면 돼요. 자, 수학 P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 모두 얘기하는 거지만 연결고리, 그지? 함수의 곱함과 연속이 상당한이랑도 같이 나오죠. 그런 연결고리를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미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 고난도 문항으로. 그치? 그래서 뭐야?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다시 함수의 그래프 파악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단원 문제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 이해되지? 그래서 뭐 극값이 존재하는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의 관계 잘 기억하고 이거 내가 사실은 최근 문제들은 다 비율 관계 물어보고 있어요. 비율 관계 알면 무조건 빠르게 끝나지. 비율 관계 몇 가지 배웠어? 3차 함수 몇 가지? 3차 함수 비율 관계 몇 개 배웠지? 극대극소 모두 존재할 때 몇 대 몇? 2대 1, 그지? 그 다음에 1대 루트 3, 그죠? 4차 함수는요? 3대 1, 1대 루트 2. 얘네들이 그냥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내가 외웠겠지. 나 머리 안 좋아. 3차 함수잖아. 더해서 3 나온 거야. 2대 1. 오케이? 그리고 3에 양의 제곱분하면 얼마야? 루트 3이지. 1대 루트 3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3대 1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4차 함수라고 해봐. 루트 2와 1이랑 관계인데, 자, 2차 함수는 3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야. 4차 함수는 경우에 따라서 선대칭이야. 4차 함수는 항상 선대칭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대칭인 함수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선대칭일 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극대극소 모두 존재할 때, 야, 너네 다 이해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왜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 y축 위에서 극대값 생기고 극소 생기는 모습들 있죠. 비율 관계. 1대 지금 말고 끄떡끄떡 하는 거 맞지?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되지, 그지? 그래서 비율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값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얘 왜 나왔니? 참. 확률과 통계랑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 과목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는 얘기하지 안 하겠는데, 미적분은 사실은 특징적인 건 없어요. 그냥 양이 많을 뿐이야. 그냥 양이 오지게 많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확률과 통계는 안 틀려야 돼.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30분씩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사고, 내가 다니던 모교가 자사고였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첫 시험을 쳤더니, 이제, 원래 중학교 때는 막, 공부 되게 잘했었겠지? 시험 쳐서 갔으니까. 그랬는데, 세 자리 숫자가 나온 거야, 첫 시험에.
그래가지고 전교 등부가 그러니까 100등이 넘어간 거지.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 공부를 놨어 그냥. 아,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이지? 막 다 잘해.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막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 근데 나는 사춘기라 놀고도 싶은데 그래서 그냥 놀기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 즈음에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나도 어떻게 했냐면 옆에 친구들이 뭐 하는지를 봤어. 근데 우리 때는 뭐 힘센 문제지 뭐 센 이런 거 없었거든. 우리 때는 정석이랑 개념 원리가 없었어. 그리고 뭐 영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친구들 하던 거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나 혼자 개념서를 샀어. 그 대신에 하루에 매일매일 요만큼씩만 공부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듣고 나는 내 마음대로 공부를 했어.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 친구들 벌써 적하고 있는데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되게 많은 친구가 확 나가 있더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른 과목에 빗대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국어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거든. 난 지금도 약간 난독증이 있어서 책 보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전에도 내가 무슨 문제집을 보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시험 문제를 내. 애들이 맨날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 선생님 책상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책상에 책이 한 권도 없었어. 실제로. 아이패드에 다 넣어놓고 그리고 많은 문제집을 안 풀어. 항상. 그래서 국어를 정말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진짜 못해서 11월 마지막 2학년 학력평가 때 30점이 나왔어.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 열심히 답을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2번을 했어. 엄청 고민해서. 해설지 2번 살려고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진짜 막 허탈해, 사람이. 근데 이게 국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어도 마찬가지야. 글쓴이의 뭐 심정은 나 막 엄청 고민해. 그럼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체크한 답은 뒤에 설명도 없어. 뭐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국어도 영어도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작가의 심정이지 내 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내 시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시중에 있는 모든 넘기는 문제집을 다 풀고 수능장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써놨어 목록을. 내가 그러니까 서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엄마한테 줬어. 엄마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오세요. 그거 내가 푼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무조건 지문 3개를 풀어. 매일 지문 3개씩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난독증이 있어서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가면 위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 그래서 철자를 사서 내가 중요한 걸 밑줄을 쳐봤어. 은는이가 빼고 처음엔 다 줄이야. 다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걸 한 3번 이렇게 하니까 확 줄어. 성적이 확 오르더라고. 그래서 3월 학력평가 때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고 결국 이거 인간승인데 수능날 국어를 다 맞췄어. 국어를 다 맞추고 수학. 난 수학으로 가중치 있는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은 가정자를 2개 틀렸어요. 뭘 틀렸냐면 진짜 거지같이 복리계산하는 문제. 옛날에 복리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옛날이잖아. 나 수능 세대야 근데 복리계산하는 문제 우리 선생님 뭐라 했냐면 나 수능 세대야 진짜요. 세대야. 어렵게 낼 때 있잖아. 근데 나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수능이라는 게 막 만들어졌다면서 막 학력평가가 없어지는 만에 말면서 막 그랬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복리계산하는 문제 그거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능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능 장에서 내가 넘기다 그걸 봤거든. 정말 자신 있게 넘겼어. 네, 갑자기 막 하기가 싫더라고. 그럼 내가 잘못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연못에 가가지고 동생이랑 왜 꼭 형은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뛰어야 돼? 반대로 꼭 그치? 왜 같이 뛰면 안 돼? 태워서 같이 그러면 뭐 그런 이상한 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왜 갑자기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수능이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좀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서 수학을 2문제 틀렸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진짜 국어는 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어도 생각보다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 외우는 걸 잘 못하니까. 근데 영어도 듣기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이게 사람 되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공부를 매일매일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 치게끔 하는 시험이 아니야.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네 뭐 나오는지 알아? 점화식 문제 나오는 거야. 점화식 문제는 왜 내는 거야? 지구력 있는 애가 한번 맞춰봐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수학 문제 안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내가 진짜 못하던 과목들 그런 것들도 수능은 잘 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국어 국문학과 가면 개판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하고 그냥 수능 공부만 잘 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일 거야. 내가 봤을 때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남학생들이 많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 제발 올해 축구 안 하면 안 돼? 축구, 농구 이런 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나는 여, 여학생들도 있지만 난 사실 깁스하고 토닝을 쳤거든. 이거 통깁스를 하고 나는 수능을 쳤는데 수능장에서 내가 10월 학력평가 때 국어 시험 치고 나서 내가 그때 되게 자신감 뿜뿜했을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잘하게 됐으니까. 그럼 뭐 되게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우리끼리 야 그거 답 뭐냐? 문제 뭐야? 막 이랬더니 막 애들이 막 그러면 막 말가면 장난치잖아. 그래서 내가 우와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있다가 이 자세로 그대로 떨어졌어. 내가 그때 되게 조그만했었어. 근데 애들이 막 미친 바람 말면서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웃으면서 있다가 나오려고 했더니 다리가 안 펴져. 온몸으로 통증이 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왜 들어가 뭔데 막 이랬더니 이제 책상 빼고 이렇게 의자 빼고 나 혼자 이렇게 울면서 앉아 있었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 오신 거지. 다리가 안 펴져요 막 이러면서. 담임 선생님 진짜 빼빼마는 이렇게 키 큰 약간 할아버지셨는데 다리가 안 펴지니까 업을 수가 없잖아. 스님 뒤집혀서 갔어 이번에까지. 정말 정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한쪽은 펴졌어. 한쪽 끝까지 안 펴졌어.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아예 거의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날 뉴스에 나왔잖아. 왜 보건실에서 시험 친 애들 뉴스 나오잖아. 왜 보건실에서 몇 명 시험 치고 막 이러면서 뉴스도 나왔어. 거지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공부도 그렇고.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학교에서 혼자 어떻게 하고 있을게? 다리 너무 무거우니까 제일 뒤에 앉아서 다리 얹히고 있었어. 얼마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반 애들이 항상 그래. 매년 다쳐. 매년. 축구하러 나가는 길에. 아니 축구 하나 다치는 것도 아니야. 나가는 길에. 뭐 져가지고 창문 때려가지고 손이 다쳤어. 막 이래.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항상 진짜 아니 왜 축구하는데 손이 왜 다쳤지? 아니 뭐 끝나고 져가지고 창문을 쳤는데 잘못됐대. 피하라고. 항상 그랬어. 항상 매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 몸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거 수능날까지 잘 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건강관리 특히나 새벽까지 오늘 공부 막 필 받아서 잘 돼. 그러면 쭉 다시 안 좋아져. 그러니까 정말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고 약간 단순하게 같은 시간에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몸에서 그걸 받아줄 거거든. 그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이렇게 가고 물 많이 마시고 밥 잘 먹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